복합성 요실금은 자주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서 발생하냐 그러면 여성분들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하게 되면 아기가 이 자궁에서 몸무게가 커지게 되면 그러면 결국에 골반을 이 밑으로 하강하게 처지게 쉽게 말하면 유발을 하게 됩니다. 이 방광이 이제 자궁 앞쪽에 있는데 자궁이 임신을 해서 커지게 되면 계속적으로 골반 쪽에 압력을 가하게 되고 출산하게 되면 골반이 이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성의 이 질 부위를 갖다 산도라 그러죠. 이 산도 부위가 이완하게 되면서 골반 근육하고 인대들이 다 이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어난다는 거죠. 늘어나기 때문에 산후에 이것이 다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겪는데 여자는 또 폐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경으로 인해 가지고 호르몬이 떨어지면 골반 부위가 다시 또 약해집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임신과 출산 그리고 폐경이라는 여성으로서의 큰 질환을 가지게 됩니다. 그 질환에 의해서 우리가 골반이 약해지게 되면 골반에 조금이라도 힘이 들어간다든지 충격이 가해지는 상태에서는 소변이 찔끔찔끔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병을 그 병을 복합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복합성 요실금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복압 상승 시, 그러니까 복압이 증가할 때 요실금이 발생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침을 한다든지 웃는다든지 재치기 하거나 줄넘기를 하거나 이럴 때 배에 힘이 팍 들어갑니다. 이런 식이 되면 복압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운동 유발시죠.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한다든지 에어로빅이나 조깅을 한다든지 이렇게 운동 유발성으로 자기가 몸을 움직였을 때 소변이 나오는 현상을 복합성 요실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요실금이라는 복합성 요실금이라는 이 타입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골반이 약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약물 치료는 100% 효과를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반 근육 강화 운동, 케겔 운동이라고 합니다. 항문을 옴츠렸다 폈다 하는 그런 운동인데요. 그 운동을 통해 가지고 골반 쪽에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강화시켜서 내가 소변을 좀 참을 수 있고 자제할 수 있는 그런 요실금 운동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물 치료가 있고 그 다음에 골반 근육 운동요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단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복합성 요실금이 이제 내가 얼마나 심한가?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냥 나는 기침하거나 이럴 때만 심하고 평상시에는 상관없어 이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이제 걸어만 다녀도 공원에 산책만 해도 막 줄줄 나온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타입이 형태가 틀리다는 겁니다. 복합성 요실금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제일 심한 타입이 있고 그러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가벼운 기침이나 가벼운 운동 때 나오는 이제 그런 타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걸어만 다녀도 소변이 막 줄줄 나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심한 타입이겠죠. 그러니까 이 심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수술적 치료로서 많이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가끔씩 너무 소변이 많이 찼다든지 그리고 또 너무 심하게 웃었다든지 운동했다든지 이럴 때는 정상인들도 조금씩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게 심해졌던 경우에는 점점 방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변을 자기가 참을 수 없고 못 참고 막 나오는 그런 절박성 요실금도 같이 병발하게 됩니다. 그게 따라 들어오는 경우에 쉽게 말하면 요도가 약해지는 거죠. 요도가 약해져서 요도 사이로 자꾸 소변이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방광이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방광이 예민해져서 방광이 소변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자꾸 급해지게 되면 그런 거는 절박형 요실금이 되는데 이 절박형 요실금이 들어온 사람들은 약물적 치료를 합니다. 약물적 치료를 하게 되면 복합성 요실금도 어느 부분, 일정 부분 요도의 압력을 강화시켜 주기 때문에 이 요실금이 훨씬 줄어드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운동과 이런 약물 치료도 효과가 없는 사람들, 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 요도 쪽이 많이 닳고 약해져서 그런 병이 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이 테이프 술식으로
이 중부 요도의 중간 정도 부위를 갖다가 우리가 치아 임플란트 하듯이 슬링 수술이라고 해서 이 요도 쪽을 갖다가 어느 정도 밑으로 빠지지 않게 하강을 막아주는 그런 수술법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실금이 자기가 운동을 하더라도 골반 쪽이 많이 밑으로 하강하지 않도록 일정 부분 막아주는 그런 효과로 인해서 이 그 요실금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이 수술법도 종류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의 골반 상태와 그 현상에 맞춰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실금이 얼마나 이제 심한지 검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로 많이 하는 검사가 이제 그 우리 패드, 여자분들 쓰시는 패드를 차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제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고 운동을 시켜봅니다. 그래서 패드의 요실금 무게, 그 실금 무게를 재보거든요. 그래서 한 얼마 정도 실금이 발생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산부인과에서 내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진하듯이 환자가 누운 상태에서 내진을 해봅니다. 내진을 했을 때 우리가 힘도 줘보게 하고 기침도 시켜보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소변이 밖으로 유출되는지 실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 하게 되고 제일 중요한 검사는 이 욕동학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요도 쪽에 간은 소변줄을 넣어서 간을 넣는 거죠. 간을 넣어서 인위적으로 방광에 물을 주입해서 방광을 채워봅니다. 채워서 방광과 요도가 어느 정도 상태에서 이 실금을 하게 되는지 일종의 유발 검사입니다. 그 유발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분이 어느 정도의 요실금을 갖고 있고 어떤 형태의 요실금을 갖고 있고 얼마나 심한지를 갖다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과정 말고도 우리가 이제 그 큐팁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쓰는 면봉이죠, 면봉. 면봉을 가지고 이분이 골반 쪽에 특히 요도 쪽이 어느 정도로 하강하는지, 어느 정도로 그 밑이 빠지는지 그걸 테스트하는 게 있습니다. 정상인은 30도 범위 이내에서 이제 하강이 이루어지지만 이 30도를 넘어가면서 심하게 밑이 빠지는 그런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출산이나 분만 시 이게 손상을 많이 입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실금의 종류와 또 검사법 그리고 치료법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그 환자분들이 꼭 그 유념해서 지켜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생활 속에서 너무 이게 복부 비만이 심하다든지 너무 또 기침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 천식이 있다든지 또 여성분들 중에서 요새는 여성 흡연 인구도 많은데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가지고 기침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안 되고 또 알레르기가 있어서 재채기를 계속 많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빨리 알레르기 치료부터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방광에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술, 커피 뭐 이런 거는 이뇨작용이 많기 때문에 계속 방광에 자극을 줍니다. 그러면 점점 소변을 참을 수 없게 되고 소변 보는 기능이 나빠지는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요실금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루에 커피 한 잔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이뇨가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식은 삼가해 주시고 특히 이 그 비만에 걸리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 줘야 되고 또 변비도 요실금을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는 분들은 또 변비 치료도 해 주셔야 되고 이와 같이 생활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너무 복압이 증가되는 그런 과격한 운동이라든지 그러니까 너무 내가 지금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살을 빼야 되겠다. 그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위해서 이 무거운 몸무게로 골반 쪽에 계속 뛰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되면 요실금이 심해집니다. 외려 그럴 때는 걷는 거로 많이 걷는 운동으로 바꿔주신다든지 이와 같은 생활 습관과 패턴을 바꿔줌으로 해서 요실금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